네, 들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인공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무려 22% 넘게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듯한데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어제는 시장이 조정받았지만 아직 어, 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우리 도훈 앵커님하고 이니 앵커님이 경이로웠다 테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테슬라 11년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처음 봤어요. 어, 그렇군요. 네. 어제도 이제 시간에서 1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네. 테슬라 쪽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강한 상승이 보였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10월 제조업 PMI라든가 서비스업 PMI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 일단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던 것이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다우가 하락한 요인을 보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역시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과 파산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52%로 나오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 요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고율 관세를 지속했을 때 그리고 감세, 광범위한 감세 정책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고 재정 적자가 더 증가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다우가 숨고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면서 보면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본다면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테슬라 효과와 테슬라와 니콜라 이것 때문에 전기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고 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게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라든가 방산기계, 전력 쪽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20% 넘는 급등을 보였고 그다음에 랩리서치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코인베이스와 니콜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실적 부진 우려가 되는 IBM이라든가 하니웰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죠. ETF 시장도 나스닥과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어요. 인공지능이 의외로 ETF에서 강하게 나왔고 핀테크와 반도체, 통신 섹터, IT 섹터 강세였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CXL 이런 쪽이 부각되겠지만 이제 통신 쪽들도 집중을 해봐야 될 그러한 섹터예요. 왜냐하면 3분기까지 통신 업종이 굉장히 부진했지만 미국의 통신 설비 투자가 4분기와 1분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엔 통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지금 통신주들이 많이 낙폭 과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1분기는 통신주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될 거고 역시 해리스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대마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보안과 헬스케어, 방산, 항공 쪽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번 미국 시장 항상 조정은 크게 받았지만 추세가 살았는지 지켜보자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먼저 미국 시장에서 M7에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이제 블랙웰 결함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신고가 위에 전저점 지지받는 것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전일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지지 국면이 확인됐다라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를 보면 경이로웠죠. 어제 제가 조금 민망해지는 게 테슬라는 개파락해서
249불, 250불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무색하게 돌파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고가의 순환매 이게 테슬라 역시도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271불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어요. M7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라는 것이고 쉽게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한번 말씀이 좋겠어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2%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제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시점에서 여기 보면 고점에서 부딪혔던 밀렸다가 다시 이 저가 부근이에요. 64,850 이 저가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가 돌아온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석유 유가는 소폭 안정화됐지만 천연가스들이 움직였을 때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불이라든가 원자재 쪽 이런 쪽들도 이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볼 거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 향후 미국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봤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분간 일본은 부침을 겪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니케이가 어제도 혼조세가 뚜렷했었고요.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 켜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본은 다른 게 아니라 엔화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제일 큰 것도 일본도 이제 그 총리 선거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였고 어제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화 약세 부분 수출들이 상승하면서 강보합 나왔지만 역시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원 N을 보면 908원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엔화가 약세 기조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900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조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화가 900원 밑으로 갔을 때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을 초래할 게 엔캐리 캐리 트레이드가 결국에 변동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을 볼 때는 엔화 통화를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마감했던 부분은 전인대 최고위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경기 부양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상승했는데 막상 전인대 회의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탕이라는 거 맹탕. 그렇게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또 어제 상황에서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 갈등 부분이 재부각됐거든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52% 달한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권 잡고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오히려 중국 증시를 공략하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뉴욕 증시의 상황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국내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1%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정말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기만 한데요. 국내 증시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하이닉스 매수하는 그나마 낙폭을 줄였어요. 네. 낙폭을 줄였다가 장 막판에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쏟아지면서
18% 낙폭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제 낙폭이 컸던 걸 보면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암울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첩첩산중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낙폭이 컸던 이유는 3분기 성장률이 0.1%예요. 기대치의 5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률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쇼크.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일본의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맞는 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은 내부적으로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문제를 대외적인 시선을 돌리려고 하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상실하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 시점에서 2,490, 2,500에서는 선침해 쪽 이런 마음가짐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1,380원으로 마감했고 그다음에 원엔 같은 경우는 908원 88전으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 위안 같은 경우도 193.68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얼마 전까지도 원 위안 같은 경우는 176대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고 원 엔도 800원대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외적에서 우리 안쪽을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위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책적인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탈된 개미들, 서학 개미들, 그다음에 금융 투자들, 연기금들 내수 전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수급 공백이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 그 수급 공백이 빨리 채워져야 할 텐데 쉽사리 채워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 변화 그럼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땠을까요? 어제는 또 여실히 외국인들이 쥐고 흔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과 11시 반 사이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그날 향방을 알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시작부터 11시 반까지 매도가 확대되니까 오늘 지수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6,100억 장 마감까지 매도를 확대하니까 결국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천억 이상 순매도했다가 2,400억까지 순매도 줄었다가 다시 4,400억 순매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400억 정도 선물 매수하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결국에 어제 하락했던 요인들이 다시 한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작되면 결국에 우리가 대기하는 지지 포인트 때까지는 지수가 되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단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수급력과 특히 외국인에 이어지는 이 매도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구조정 효과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산에서도 위기감 인식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지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렸거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담보 비율이 까딱까딱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 비율을 제공하지 않으면 반대명에 쏟아지면 어떡할까? 첫 번째 우리가 이거고요. 네. 대신에 지금까지 삼성그룹 조직 내에서 상하가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인 통행 때문에 HBM 이 개발 인력들이 하이닉스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서 기술력으로 뒤처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한다면 결국에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렇다면 삼성이 HBM은 뒤졌지만
광반도체라든가 CXL 쪽에서 우위를 선점했을 때 이 개선이 되는 모습 보인다면 그 시점이 외국인들의 매수 시점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하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차 손해 우려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기업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여건이 좀 개선이 하루빨리 되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또 유입돼서 국내 증시가 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요 이슈는 증시로 자금이 들어왔다. 음, 예탁금도 크게 증가되고 네. 마켓머니 펀드도 자금 유입됐고 주식형 수익증권도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면 일단 제일 큰 거는 유동성이 보강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런 보강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늘 보면 첨단바이오 글로벌 공동연구센터가 있어요. 연구센터 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쪽,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세포 치료제라든가 면역 항암제 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 표준화 발표가 있어요. 로봇을 굉장히 밀었는데, 로봇 월드 2024 때 밀었는데, 그렇게 반등 주지 못하고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한번 로봇 섹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지옥2 공개가 있죠. 그러면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 넷플릭스 관련주들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또다시 전기차 어제 우리 원준했는데 안 움직였죠. 오늘 한번 기대하는 의미에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섹터들 볼 수 있고 반도체에서는 CXL 쪽이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CXL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장주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이오와 로봇 이쪽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일정에 따른 섹터들, 전기차, CX의 바이오, 로봇, 신재생 관련해서 지켜보도록 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핫 이슈 정리하기 전에 오늘도 지난주 저희가 공략했었던 원준과 유한양행을 먼저 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원주는 어제도 손실 나가지고 많이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일단은 원주 같은 경우는 저가까지는 우리가 계속 매수 자리 맞아요. 어제 우리가 매수했던 건 살짝 이탈했지만 손절가는 아직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원주는 우리가 지켜볼 거는 오늘 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기 영업이익 증가율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반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265%거든요. 실적 호전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즉 다층, 저층 세라믹, MLCC죠. 이쪽에 따라서 9조 5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혜가 원준으로 가기 때문에 원준의 2024년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 같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너무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뭐 한 14% 가까이 상승에 수익 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항암제 FDA 승인으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607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12%의 실적 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반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이미 175%를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다. 그래서 14만 원을 지지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 19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준과 유한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핫 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오늘도 이제 테슬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네. 테슬라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기사가 많이 나온 것들 뽑아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문이 쏟아지는 ESSD AI 서버의 필수 아이템이다. 그리고 HBM에 이어서 CXL 시대에 온다. 삼성과 SK가 인공지능 패권 다툼의 새 전쟁터로 진입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으면은 SSD 관련주라든가 CXL 관련주들이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일정표로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파도였는데 파도는 이미 올라왔고 그러면 더 오르는 게 이제 네오셈이죠. 그다음에 이 SSD 관련해서는 삼화전기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삼화전기를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37,35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4,300원을 보시고 목표가는 안전하게 5만 원 바라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SK하이닉스도 테슬라 쪽에 뭐 칩 납품 얘기가 들려오고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공략 종목은 삼화전기 또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4,300원 확인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니까 특징적인 종목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정부 정책 개인정보 노출 불법 유통에 대응에 대해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보안 관련, 특히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주를 본다면 모니터랩이라든가 인스피언 요게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도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단기 관심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나니까 종목 모니터랩과 인스피언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공략 종목은 삼화전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함께 했고요. D사이트S 다냐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